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정치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나 정당이나 또 정부 부처 장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음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 것인가가 대충 감이라도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한 전문성은 알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나, 제대로 쓰나, 비리가 저지르고 있나, 불법적으로 쓰고 있나, 이런 정도는 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문제로 새만금 비리가 이렇게 크다는 거 우리 이번에 새삼스럽게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알지 못할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새만금 SOC 사업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즉 국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민생에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먼 장래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그것을 SOC 사업이라고 그러고 사회 간접 자원이라고 부르죠. 새만금 사업도 SOC 사업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먹거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새만금 사업이 처음부터 사기였다라고 외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전주시의원입니다. 전주시의원님은 전주를 대표하는 그 지역의 시의원인데 이것은 사기라고 스스로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다. 이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 정의당 전북도당에서는 전주시의원이 사기라고 외치면서 전북 정의당은 민주당과 보조를 자주 맞추는 그런 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조차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바입니다.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맞춰졌으면 또 비리가 덮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는 바람에 이 새만금 SOC 사업이 국민의 눈에 확연히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가 재정경제부에 6,626억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6,626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사업을 위해서 이 재정을 신청을 한 것이고, 재정경제부는 국가의 재정을 잘 운영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즉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총지휘하는 그런 부서가 재정경제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부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급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에서 국토부에서, 즉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에서 6,626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1,479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5,147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78% 예산이
날린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업, SOC 사업 하지 마. 경고장을 날린 것이죠. 이렇게 되자 전북에서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그러고 예산 파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예산 중에서 내년에 새만금 공항을 신설합니다.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중순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안에 착공비가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공항 만들지 마. 580억 예산 중에서 66억만 줬으니까 이 공항 만들지 마. 라고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 새만금 공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면 여기에 공항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자연에 주는 지장은 없느냐, 친환경적인 사업이냐,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을 몇십조, 11조인가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11조인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6,626억 원을 내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을 5,147억 원을 깎고 1,479억만 준 것입니다.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 없던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예산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이 공항이 착공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이 공항은 내년에 착공해서 28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항 건설은 반대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공항을 만들어 놓고 공항에 고추말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군산공항 바로 옆에 공항을 또 세운다? 이것은 지역 단체장들이 정부 예산을 빼먹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군산의 공항하고 새만금 공항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거기에 공항을 또 세웁니까? 그리고 공항 먼저 만들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린다?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을 찾아서 이 공항으로는 수요를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항을 신설하는 것이지, 공항을 만들어 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린다. 이건 국민 허리를 휘게 하는 그런 작태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공항 예산 삭감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호남표를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이준석 대표 천하람 같은 사람,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호남 사람들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논리 이전에 국민의 환심을 사서 표를 사는 그런 것 이전에 정부는 국민 세금을 정확하게 알뜰하게 써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 우리가 표를 못 얻더라도 국민의 세금은 알뜰하게 써야 된다. 그동안 정부로 예산을 늘리는 그 퍼센테이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7%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증가율이 2.6%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내년에 총선에서 지더라도 국민 예산은 똑바로 써야 된다. 국민 예산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없지 않습니다. 거칠다. 방법론이 조금 거칠다는 거죠.
근데 원칙은 맞잖아요. 목표는 맞잖아요. 거친 거는 성향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윤 대통령의 이 거친 모습만 보고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눈을 뜨고 있어도 저는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